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통증 관리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재미있게 탕후루 관련해서 네. ASMR도 켜고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항상 치과 하면 통증이 항상 생각이 나잖아요. 네, 우리 치과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죠. 네. 공포에 대한 통증에 대한 공포는 치과 의사라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지난번은 좀 충치와 이런 것들이 다 기반될 수 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신경치료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또 통증 관리란 주제인데요. 우선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방송을 즐겨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얼마 전 신경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한국인 닥터들이 많이 없어서 영어로 통증을 설명하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경치료 후 왜 통증이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 받고 난 후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해피 땡스기빙님입니다. 유익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타깝게. 네, 맞아요. 이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지금 속한 오렌지 카운티 이쪽이나 LA에는 아무래도 한국 의사 선생님이 많으실 수 있는데 조금만 나가서 이렇게 서버브 에리아든지 나가면 좀 미국인 영어로 이렇게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신경치료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단계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신경치료를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는 하고 계실 거예요. 치아 안에는 어떤 영양분이나 또 우리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조직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연조직들이 치아 조직, 아주 경조직이라 그러죠. 그런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감싸져 있는, 그리고 신경이 들어오는 곳은 대부분 뿌리 끝단을 통해 가지고 혈관과 함께 같이 들어오고요. 그 안에는 아주 이렇게 좀 엉기성기, 콜라겐 이런 섬유질 부분들도 같이 있고요. 또 혈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 내에 어떠한 이유, 이제 원인에 대한 거겠죠.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 가역적인 염증도 있고요. 불가역적인 염증이 있는데 가역적이라 그러면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염증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불가역적이라 그러면 염증이 이제 점점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보통 우리 이 치아 안에 들어있는 조직을 치수 조직이라고 해요. 이 치수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고 이런 염증들이 이제 점점 이제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있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신경이나 혈관들이 들어오는 곳이 이제 뿌리 끝단에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이 유일하게 열린 곳입니다. 치아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 염증이 이제 주변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아 끝단 쪽에 이제 뼈가 사라지면서 염증이 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신경 쪽에 이제 문제가 있고 염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감염이 원인입니다. 감염이라 그러면 또 원인적으로 보면 이제 충치가 있겠고요. 탕후루 많이 드시면 충치 생기고 이게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충치균이 이제 치수 조직에 감염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충치균에 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깊은 금이 간 경우, 그 금이 간 틈을 통해서 박테리아가 들어가면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점점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인펙션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굉장히 앞니 같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떤 큰 외상을 받았을 때 치아에 금은 별로 안 갔는데 뿌리 네. 끝단에 네네.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거기에 들어오던 아주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끝단에 있는 그 혈관들의 어떤 공급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아니면 치아가 반 탈구돼 가지고 좀 반쯤 빠졌거나 완전히 빠졌다가 다시 집어넣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치근단 쪽을 통해서 들어오던 혈관에 이제 공급이 장애가 일어난 경우에 또 이제 이 안에 있는 치수 조직이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뭔가가 안에 안 좋은 감염된 또 괴사된 조직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제거와 이제 클리닝 하고 빈 공간을 이제 어떤 우리 몸에 이제 위해하지 않는 그런 이런 재료로 이제 물샐 틈 없이 채워 넣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신경 치료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신경 그거를 또 건드린다 그러면 너무 아프겠죠. 그렇게 이제 상상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마취 없이 하다 보면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또 괴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한 10%도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염이 돼도 통증을 네. 느끼질 못하나요? 아마 다 대부분들이 신경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 언제 한번 잠깐 시렸었던 적은 있었어요. 좀 불편한 적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그냥 또 다시 괜찮아져서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 아파요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신경치료를 요할 때는 통증을 동반했을 경우에 결국은 오세요. 예, 근데 염증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 네네. 네, 그런 경우에서 오시기도 하시죠. 그럼 그런 미세한 이제 시린 경우 아니면 좀 불편감을 호소했을 때 이미 염증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그 그렇군요. 당시에 어떤 그런 원인이 있을 만한 것. 충치는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를 잘 찍고 하면 발견이 좀 되기도 하니까요. 네네.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충치가 아주 깊어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네. 어느 한 부위라도 이제 충치균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한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충치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충치 치료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아프고 시리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동면기를 통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또 만성으로 있다가 충치균을 제거를 다 하고 어떤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신경 쪽으로 그렇게 들어간 자극 때문에 이제 불편감이 느끼게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때문에 불편감보다는 이미 염증이 있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혈관 장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그런 경우일까요? 제가 이렇게 앞니나 어딘가 이렇게 박았을 때 마치 저희 피부에 멍이 들듯이 네네네네. 그리고 좀 색깔이 이렇게 변질되는 변색, 네. 변색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말씀하시는 게 네네네. 맞나요? 그렇죠. 아. 이렇게 치아가 변색되는 거는 네. 이제 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제 혈관이 이제 보통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났을 때는 아주 미세한 막 그런 혈관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치수 조직, 치수강 내에서 그 신경이 있는 곳 그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그 피가 우리 치아 조직에 보면은 그 신경 조직이 있는 곳으로부터 에나멜층
이 덱이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는 상하질층에는 네.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무수한 관들이 있습니다. 전자현명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 뚫어놓은 것처럼 네. 이 관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혈액들이 이렇게 퍼져서 변색을 시키면 치아가 이제 색이 변하면서 이제 대부분 그러면 이거 빨리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크라운을 해서 심미적으로 해결도 하고 네. 이제 하는 게 그런 경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신경치료 후 통증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술을 하면 당연히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원인 몇 무엇일까요? 가지가 네.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산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신경 치료라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드레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빼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어떤 혈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부패가 돼서 어떤 뜨거운 우리 차나 티 뭐 이렇게 커피나 이런 거 마시면은 그 기체 부분이 가스 부분이 팽창을 하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압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산물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압력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네. 이제 압력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 치료라 함은 그 신경관 있고 신경에 이제 큰 방처럼 되어 있는 치수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접근을 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던 압력이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요. 우리가 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심해서 응급처치를 할 때는 요 작업만 일단은 하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많이 가라앉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덜 빠져서 신경 치료를 해서 조직을 많이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워낙 심한 염증이 있어서 이제 빠지기 전 단계에 있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신경 치료하는 부분들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통증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재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을 보면 신경 치료 후에 급성으로 통증이 온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만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신경 조직을 제거를 할 때요. 신경 그러니까 신경관이죠. 신경관과 그 부위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병목 현상처럼 뿌리 끝이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이제 혈관이 들어오고요. 네. 또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뭐 꼭 뿌리 끝단 딱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그 열리는 곳이 많습니다. 네네.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조직을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큰 관 속에 들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기구를 써서 제거가 쉬운데 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제 딱 그 부위에 있는 조직을 제거하는 게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신경을 다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신경 끝단에 있는 부위의 조직을 최대한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은 약간은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거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완료를 넣었을 때 보통 이제 그 다음 날이 제일 많이 아프고요. 네. 예, 한 3일 동안은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조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 통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연 주신 분을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런데 맞아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면은 별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충전을 할 때 그 부분을 물샐 틈 없이 이제 신경관들을 다 이렇게 메꾸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사실은 언더필링보다는 오버필링이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좀 줄여준다고 해서 네. 원래 있었던 신경관을 조금 끝단을 조금 지나서까지 이렇게 필링을 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이렇게 급작스러운 통증보다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엑스레이에서도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뭐 염증이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작을 하면 약간 좀 시린 듯한 느낌, 약간 새콤새콤하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오버필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약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조금 압력을 끝단 부분에 있는 우리 이제 치아랑 뼈랑 연결이 되는 그 뭐라 그러죠? 요 인대 조직. 네. 거기에도 신경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약간의 자극이 씹을 때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압력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게 불편감이지 이제 치료가 잘못됐거나 이제 다시 염증이 재발하는 거랑은 조금 관계가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이 부분 때문에 저작이 너무 힘드시면 사실은 다시 재충전을 좀 하셔야 되는, 다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통증하고 연관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듯이 신경치료 후에 이제 어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네네네. 이런 분을 얘기를 할 부분하고 연관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신경치료를 했을 때 하는 이유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이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근데 이 금이 가는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정도까지 이제 네. 보인다 그러면은 이 뿌리가 시작되는 전 단계까지는 보이는데요. 뿌리가 이제 뿌리 쪽으로 이 금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잇몸하고 뼈로 네네. 다 가려져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하고 나면 그 부분은 뭐 보이는 게 있더라도 다 가려져 있는 거고 뭐 치료 과정이나 이럴 때 보이지도 않고요. 네. 운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신경 치료는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치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미세한 금이 있다가 신경 치료 후에도 크라운을 한 후에도 뭐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금이 이미 뿌리까지 진행이 된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치료를 하더라도 좀 저작 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작은 조직이 얼마나 섬세하게 네.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네네. 또 그런 우리 그 섬세한 작업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또 찾아서 치료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환자들을 뵐 때 와, 참 너무 신기하고, 네. 네, 그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원인들을 조금 안다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치아 관리의 가장 예방법, 저희 항상 늘 말하지만 그래도 신경치료 후 신경치료의 통증,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 부분은 별로 없고요. 이게 네. 이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통증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더 지속이 되는 통증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네. 일시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불편할 때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네. 보통 이제 염증이 심하면 항생제도 처방을 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좀 화학적인 요법으로 조금 완화를 시키고, 근데 지속적인 통증에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어쩌면 치료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신경치료는 이게 재발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는 좀 많은 좋은 재료들이 좀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용하던 부분들의 재료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액이 있고, 사실은 이런 모든 부분이 습하거든요. 이런 습한 부분에서 이제 치과의 모든 재료들은 좀 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렇게 용해가 된 부분에서 다시 박테리아가 자라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은 습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좀 이렇게 잘 굳고 형태의 변화가 별로 없고 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전에 비해 가지고 뿌리 끝까지 아주 섬세하게 이제 제거를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이 신경 쪽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치주 의사니까 신경치료 부분은 많이 신경치료 전문의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은 고단위의 고난도의 그런 신경치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런 재발률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예방한다 하면 이렇게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거를 하도록 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치료에 이제 디시전을 잘 맺고 이게 이제 저희들 책임으로는 이게 정말 고난이도의 또 전문의를 요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이제 잘 분단해서 이제 치료의 계획을 이제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좋겠죠. 이것도 네. 아마 예방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렇게 저는 신경치료 재발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우리 신경치료 직후 보통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은 언제 마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것 같은데요. 네, 뭐 드링크 마시는 건 언제든지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셔도 되는데 음식을 드실 때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충치로 인했거나 어떤 이유든지 치아에 이제 조직에 손실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 신경치료 후에 충전이 되는 거는 임시 충전재고 아주 약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신경치료 후에는 우리 조직 그 치아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조직액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큰 힘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단하고 또 질긴 음식 이런 건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후에는 크라운을 해서 치아를 보호해 주는 게 통상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요 크라운까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작하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크라운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치아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환자분들께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쑤시개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이렇게 혀로 또 이렇게 좀 압력을 강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경치료 이후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그게 커다란 위해함을 주지는 않은데요. 이제 보통 이쑤시개나 치실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치가 옆에서 진행이 돼서 그쪽 부위의 충치를 다 제거하고 그쪽 부위의 신경 쪽에 액세스되는 그런 접근이 되는 홀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임시 충전재가 들어갔을 때 좀 약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땐 그게 이제 부서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제 치료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세균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자꾸 느낌이 이상하시니까 혀를 대시면서 아픈가 안 아픈가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습관적인 건데요. 그냥 뭐 그게 큰 위해함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 다시 이제 들어있는 임시 충전재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클리닝을 한 날은 꼭 이렇게 그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딱 괜찮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치 후에 한번 혀로 이렇게 돌려보시고 검 라인 쪽이나 치아의 하방 부위에 뭔가 꺼끌꺼끌한 게 평상시에 없다가 생겼다면 그 부위의 양치가 제일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양치를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 습관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치료 이후 운동이나 사우나를 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은 이제 그 신경치료를 받게 된 원인과 그 병변의 이제
심한 정도 이런 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만일 너무 심하고 고름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좀 있고 네. 진행성의 염증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으셨다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은 좀 피하시고 그렇죠. 사우나나 이런 혈관이 좀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통 수술하는 거와 비슷하게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3일 정도는 핫베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도록 두고요. 뭐 가벼운 샤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체적인 혈액 순환을 위해서 전 혈관이 다 늘어나는 이 부분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네.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대부분 혈압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무리한 급격한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도록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리고요. 걷기 정도는 네네,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은 괜찮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형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통증 관리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통증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실 정도라면 한번 진통제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항생제도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섭취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신 선생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